네,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힘듭니다. 한 2주 동안 정말 힘드셨죠. 네, 일단 무역 전쟁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초부터 무역 전쟁은 시작됐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불거지기 시작을 한 것이,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쏴라고 하면서 공포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 정확하게 작년 7월 6일이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청회를 거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60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5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 8월 23일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공포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공포탄이냐면 양국에 별 의미도 없었고 피해도 없었습니다. 일단 최종 소비재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감하는, 그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관세를 체감하는 그런 부분도 거의 없었고요.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공포탄이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무역 전쟁은 포기할 것이다. 중국이 여기서 대부분 공포탄 쏘면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끝을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작년 8월 21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저는 2018년 내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11월 달에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번도 매수하지 않다가 8월 21일 날 올 들어 처음으로 매수를 한번 시도해 봅니다라고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결국은 총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짱돌을 들죠. 중국에서 벌컥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트럼프가 다시, 그래? 그럼 2천억으로 판돈 올려 해서 2천억 달러의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먹이게 되죠. 올리게 되죠. 근데 사실 중국은 이때 1,100억 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이. 그래서 500억 달러는 이미 관세를 부과한 상태고 600억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천억 달러 따라할 수는 없었고,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제 모든 가진 패를 다 보여주게 되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5월 10일 날입니다. 그동안은 10%였기 때문에 그냥 발동만 걸었던 것이고, 이제 25%로 관세가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양국에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도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GDP 전체의 약 한 그 0.02%, 0.2 아닙니다. 0.02%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편두통 정도죠. 뭐 개불이나 날리면 끝날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죠. 미국은 지금 디플레를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PCE 물가 지수를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살을 내는 고통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0% 부과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중국은 정말 홍역을 앓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회사채 부도 같은 것들은 끔찍할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중국의 그 금융이라든지 보험 감독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못 받는 채권, 부실채권 규모가 무려 2조 위안에 달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국 발표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발표하고 미국에서도 발표하는 자료,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따진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회사채 부도율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 월등하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4월까지 이미 3.4배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회사채 부도율은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상당한 위기감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지금 3,250억 달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마저 부과한다면 이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준비 작업 중이다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GDP 대비 0.2% 수준의 충격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 물가는 약 한 0.5%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조사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정작 중국은 거의 그 뼈를 발라내는 정도의 상당한 심각한 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중국은 괜찮을 것이다, 뭐 이래서 괜찮을 것이다, 저래서 괜찮을 것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한 세 가지 편견이 있는데요. 그 편견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편견이 뭐냐면 시진핑이 만만디 전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뒤엎어서 뒤로 좀 끌려고 하는 시진핑의 만만디 전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곤경에 빠졌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만 동의하고요.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죠. 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돼지고기 수입하려고 그랬던 것도 돌연 취소를 해버렸어요. 뭐 그럼으로써 소위 그 공화당의 텃밭,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주, 여기에서 표심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가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뭐 3,250억 달러까지 부과가 된다면 0.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물가가 오르는 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최종 소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 그는 지금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원 의원이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뭐 트럼프 하원 의장, 그 트럼프하고 계속 격론을 벌였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 하원 의장이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상품을 위해서 싸워달라, 계속해서 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격론을 벌이셨던 소위 트럼프 저격수라고 불렸던 분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을 질질 끈다고 해서 트럼프한테 무조건 불리하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견이 뭐냐면 중국에서 국채를 집어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조 1,3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국채,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국채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던질 경우에 미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건 사실 터무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는 완전 리스크 프리입니다. 완전 부도 위험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도 위험이 없는 자산은 리스크가 리턴을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이 리스크 프리 자산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자산은 세계에 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집어 던져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 같아도 살 것 같은데 집 팔아서. 그러니까 살 사람은 지금 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락한다라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 프리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폭락한다고 해보죠.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자, 미국채 발행자가 누굽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했고 미국이 빚을 진 거죠. 그걸 돈 주고 산 사람이 누구죠? 중국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죠?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이 채권을 맡긴 사람이 손해입니까? 이 사람은 갚아야 될 사람인데 갚아야 될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즐거운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즐거운 건가요? 조금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미국 국채를 조금 매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을 만들기 위한 매도 이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편견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충분히 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기축통화권 밖에 있는 통화가요, 이게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래저래 틀어막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금줄을 틀어막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1년 미만의 채권이 총 발행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채가 만약에 이제 이 환율을 조작을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중국에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온다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붙들어야 됩니다. 평가 절상을 하게끔, 평가가 더 올라가게끔 붙들어야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영국에서도 그런 상황을 봤었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상황을 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위안화 평가 절하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죠. 과거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뒤지게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플라자 협의 때 일본이 처음부터 말을 고분고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자국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속 대항을 했었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소위 망국의 위기를 실감하고 나서야 미국과 어쩔 수 없이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고분고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경제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단지 지금은 미국이 막판까지 이것만큼은 꼭 관철돼야 된다라고 하는 협상의 최우선순위에 됐던 조건 중에 소위 클라우드가 있어요. 근데 그 클라우드가 뭐냐면 정보의 집합체잖아요. 그걸 중국 그 본토 안에 설치한다라는 것은 중국 정치계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리스키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진핑은 이미 정권 이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독재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 통제가 필요한데 그게 투명해진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클라우드가 중국 땅에 들어간다면 언론 통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뒤집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옵션의 내용을 바꿔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굳게 가지고 있어요. 다만 걱정거리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불리한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역에 대한 비중이 전체 GDP의 70% 차지하는데 미국에 대한 비중도 15%가 넘고 중국에 대한 비중은 무려 25%나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틀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 아시죠? 이제 8월 13일까지요. 미국의 정부기관은, 모든 정부기관은 뭐 GT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도 중단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정말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난다면 정말 중국에서는 자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이제 둘째고, 우리나라인데 당장 8월 13일이 돼서 화웨이에 대해서 못 쓰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후에 많은 그 우방들이 떠났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뭡니까?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우리는 우리 기준에 따르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보라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좀 더 위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